친구와 일본으로 여행 온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맛있는 음식과 분위기를 즐기던 중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무서운 얼굴로 자신에게 화를 내는 일본인들을 보고 여성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겁이 나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미국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사라라고 합니다.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시애틀의 날씨는 여름을 제외하고는 정말 최악이에요. 거의 매일 비가 오고 안개가 껴서 진짜 암울하답니다. 가본 적은 없지만 사람들이 영국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날씨 때문인지 시애틀은 미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예요. 또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미국에서 커피의 도시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런 음울한 분위기가 커피하고 잘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이 된 스타벅스 매장이 처음 생긴 곳이기도 하고 골목을 돌면 커피 전문점이 보이고 또 다음 골목을 돌면 다른 커피 가게가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피숍이 많거든요. 캘리포니아 출신인 저한테 이런 시애틀의 어둡고 축 처지는 분위기는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그나마 제가 이런 미칠 것 같은 날씨에도 시애틀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여기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일본 문화의 성지이기 때문이었죠. 일본의 게임이라고 하면 바로 떠올리게 되는 게임 회사, 닌텐도의 미국 본사가 시애틀 근처에 있고 매해 다운타운에서 일본의 게임이나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꽤 규모가 큰 축제가 열려요. 매년 봄마다 시애틀의 거리는 일본 만화와 게임의 캐릭터들로 분장한 코스튬 플레이어들로 엄청나게 붐빈답니다. 저는 이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1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올해는 어떤 캐릭터로 분장을 해볼까 나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답니다. 저는 일본 게임을 너무나도 좋아하거든요. 마리오의 별의 컵이라든지 어렸을 때부터 게임에 푹 빠져서 살았어요. 그런 제게 시애틀은 특별한 곳이에요. 그래도 역시 본고장인 일본을 따라갈 수는 없죠. 일본은 제게 있어서 꿈 같은 나라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 일본을 다녀왔는데 그때 이후로 일본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과 만화의 캐릭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미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각종 굿즈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음식도 맛있고 너무나 편리한 최첨단 시설에 일본 사람들은 또 얼마나 친절하던지요. 저는 꼭 다시 일본에 가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저한테는 미란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함께 과제를 하다가 친해졌는데 안타깝게도 게임이나 일본에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미란다는 한국에 관심이 많았어요. 요즘 미국에서 젊은 여자아이들은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더라고요. 일본에 푹 빠진 저에게도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1위를 했다든지 한국 영화가 미국 아카데미 사관왕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죠. 저도 제 취향이 있으니까 굳이 다른 사람들의 취향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마음은 없었지만 속으로는 대체 저런 게 뭐가 대단하다고 난리일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은근히 일본을 좋아하는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기도 했죠. 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고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일본의 문화를 미국도 아닌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이랑 비교하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미국인들은 미국 밖으로는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누가 좋다고 하면 다들 그런 줄 아는 게 문제예요. 일본에 한 번이라도 가보면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미란다는 다른 애들이랑은 다르게 제가 하는 일본 이야기도 무시하지 않고 잘 들어줬고 관심도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취미 부분을 제외하면 저랑 꽤 잘 맞아서 함께 있으면 즐거웠어요. 어느 날 미란다가 제게 방학에 뭘 할 계획이냐고 물어봤어요. 방학에는 캘리포니아로 돌아갈 거야? 아니, 일본에 여행 가려고. 혼자서? 나도 혼자서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갈까? 전 솔직히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혼자 가는 것보다는 미란다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그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한국에 잠깐 들리는 일 정도는 감수해도 좋을 것 같았어요.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지 제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싶기도 했고요. 우리는 가까운 순으로 일본의 도쿄에 갔다가 한국의 서울에 들러서 다시 미국에 돌아오기로 했죠. 미란다는 아시아에 가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 누군가 함께 가준다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했어요. 미란다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니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일본에 갔다가 한국에 가면 모든 게 일본과 비교돼서 실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방학이 되었고 우리는 부푼 마음을 끌어안고 10시간이 넘는 긴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날아갔어요. 그나마 시애틀은 미국 본토 중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 안 걸리는 편에 속했죠. 중학생 때 이후로 다시 한번 일본 땅을 밟아보기까지 이렇게나 시간이 흘렀다는 생각에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나리타 공항은 예전보다는 많이 낡은 느낌이었지만 여전히 깔끔하고 편리해 보였어요. 수기로 이것저것 작성하고 줄 서서 기다리느라 입국하기까지 시간은 걸렸지만 그만큼 일본에 온 여행객이 많다는 것에서 일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주로 지하철을 타고 관광을 했는데 노선이 복잡해서 자주 길을 잃었습니다. 일본의 전철은 노선도 많고 다양한 곳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편리했는데 가끔 환승할 때 개찰구 밖으로 나가서 지상까지 올라가며 꽤 긴 거리를 이동해서 다시 표를 끊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외국인인 우리에게 조금 어렵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이런 게 여행의 묘미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긴자나 아사쿠사, 시부야 등 도쿄의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정말 외국인 관광객이 많았어요. 최근 엔저 현상으로 안 그래도 많던 관광객들이 더 늘었다고 하던데 정말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그중 하나이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일본을 값싸게 즐길 수 있으니 사람들이 많은 건 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미란다와 저는 점심을 먹기 위해서 외국인들에게 인기인 초밥 가게로 향했습니다. 유명한 가게답게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꽤 더운 날씨였지만 가게에 대기자 리스트는 없었고 꼭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시스템이라 땀을 뻘뻘 흘리며 줄을 섰어요. 땡볕 더위에 그늘 하나 없는 곳이라 정말 힘들었지만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음식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한 일본의 독특한 문화라고 미란다에게 설명했어요. 미란다는 납득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저를 위해서 함께 줄을 서서 기다려줬습니다. 겨우 우리의 차례가 와서 가게 안으로 안내받아서 들어갔어요. 테이블에 터치 패널이 있었고 점원은 그걸로 주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영어 메뉴가 있었고 우리는 초밥 세트와 물을 주문했어요. 예전에 왔을 때 일본 가게에서 물값을 받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미국처럼 바뀌었나 보다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식사가 나올 때까지 그냥 다른 메뉴는 어떤 게 있나 구경을 했어요. 그러다 무심코 메뉴의 일본어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말하지는 못하지만 일본 만화를 읽기 위해 글은 조금 공부를 해서 간단한 일본어는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분명히 사진도 메뉴명도 같은데 요리 가격이 다른 거였어요. 우리가 시켰던 영어 메뉴의 요리가 훨씬 비쌌어요. 뭔가 사이드 메뉴가 더 나오는 거겠지라고 몇 번이나 메뉴의 사진을 비교해봐도 똑같은 메뉴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일본어 메뉴에는 물이 0엔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뭔가 기계에 오류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점원을 불러서 같은 메뉴인데 가격이 다르게 나와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저는 당연히 점원이 놀라면서 미안하다고 하며 정정해주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글쎄 점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짜증이 가득 찬 표정으로 변하지 뭐겠어요? 그러더니 당신들은 이 가격이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지만 일본어를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명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나중에 계산서를 보면 제대로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일단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주문한 초밥 세트가 나왔어요. 미란다와 저는 맛있어 보이는 초밥에 탄성을 질러대며 열심히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초밥을 하나 집어 입안으로 넣고 꿀꺽 삼킨 저는 충격에 기절할 뻔했습니다. 자극이 도를 넘어서 고추냉이의 매운맛에 제 혀와 목이 크게 상처 입은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미친 듯이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셨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미란다는 눈이 동그래져서 괜찮냐고 연신 물어왔습니다. 겨우 진정된 저는 다른 초밥의 회 부분을 드러내서 고추냉이의 양을 확인했어요. 적정량을 잘 모르는 외국인인 제가 봐도 꽤나 두텁게 고추냉이가 올려져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행히 미란다의 초밥에는 저보다 적은 양의 고추냉이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다시 점원을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점원은 얼굴에 미소를 띠며 쏘리. 재패니즈 스타일. 이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일본에선 보통 이렇게 먹는데 외국인인 너한테는 무리였네. 미안하게 됐어. 라고 일본어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까 가격 문제로 클레임을 건 저에게 보복하기 위해 제 초밥에만 일부러 고추냉이를 많이 넣은 게 틀림없다고 느꼈어요. 저는 일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일본 사람들은 모두 정직하고 손님을 왕처럼 대접하는 높은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가게를 나온 우리는 결국 비싼 가격으로 계산이 되었다는 걸 영수증을 확인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나라에나 다 그렇듯이 일본에도 악덕 상인들이 있는데 정말 운이 나쁘게도 그런 가게를 골라버린 것 같다고 미란다에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일본에 그런 곳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해왔던 제가 받은 충격은 정말 컸습니다. 저는 애써 마음을 추스르고 다음 날은 도쿄 근교의 가마쿠라로 여행을 떠났어요. 가마쿠라는 도시에서 떨어져 있고 산과 바다에 둘러싸여 한적한 곳이었어요. 절과 신사 등 일본 특유의 정취가 가득한 가마쿠라에 오니 어제의 불쾌한 기억도 잊히고 좀 진정이 되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가마쿠라에 온 건 제가 좋아하는 일본 만화 슬램덩크의 배경이 된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곳에는 에노덴이라는 해안가 도로를 따라 달리는 노면 전차가 있는데 그 선로의 건널목이 애니메이션의 오프닝에 등장해서 이 만화의 팬이라면 꼭 들려야 할 필수 코스가 된 곳이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건널목에 도착한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딜 가나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예상은 했었지만 이곳에도 역시 예상 이상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있었어요. 전철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도로를 막아서고 있는 게 꽤 위험해 보였어요. 저도 모처럼 여기까지 왔으니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무리인 것 같아서 자리를 뜨려고 할 참이었어요. 위험하잖아. 저리 꺼지라고. 양키고 홈. 지나가던 차량의 일본인 운전자가 저희에게 험악한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으로 쓰러질 것 같았어요. 이건 제가 알던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일본인들은 정직해서 어딜 가도 안심할 수 있었고 놀라울 정도로 친절했고 조용하며 부드러운 성품의 사람들이었어요. 일본 사람들도 일본이라는 나라도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여행을 와서 즐거웠던 기분도 망치고 미란다에게도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본을 떠나서 한국의 인천공항으로 가게 되었어요. 일본에서 실망감이 너무나 컸던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는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인천공항은 압도적인 규모의 너무나 밝고 깨끗한 공항이었습니다. 나리타 공항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비교해보니 확실히 나리타 공항의 올드한 느낌과는 꽤나 다르더군요. 인천공항에도 나리타 공항 못지않게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본에서는 관광객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린 줄 알았는데 한국의 입국 심사는 QR코드를 몇 번 스캔하니까 순식간에 끝났어요. 결국 이 속도의 차이는 한국 공항의 편리한 시스템 덕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일본에서는 짐도 한참이나 기다려서야 겨우 찾을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빠른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갔는데 벌써 저희 짐도 다 나와 있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네요. 한국은 공항과 버스 정류장, 심지어 지하철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사서 충전을 해서 썼어요.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교통카드를 한번 터치한 것만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었고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일본보다 더 쉽고 편하더라고요. 불편하게 2번, 3번 표를 끊지 않고 한 번만 요금을 지불하고 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 안내 표지판도 적절히 설치되어 있었고 지하철 라인별로 지정색이 있어서 우리는 환승할 때도 벽을 따라 칠해져 있는 지하철 노선의 색깔을 보면서 쭉 따라가기만 하면 되더군요. 일본이나 미국에서 지하철을 갈아타기 위해 지상으로 올라와서 멀리 걸어가서 다른 역을 찾아서 다시 들어가야 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은 그런 수고를 겪을 필요가 없이 환승길도 쭉쭉 잘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놀랍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을 이용해 보니까 일본의 시스템은 너무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에 감탄을 금치 않을 수 없었죠. 일본에서는 예산 문제인 건지 임시 방편인지 사람 키 정도의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서 마음만 먹으면 도어를 넘어 선로에 들어가는 일이 가능해 보였어요.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역도 꽤 많았고요. 하지만 한국은 선로와 플랫폼 사이에 마치 투명하고 거대한 벽을 하나 만들었지 뭐예요? 일말의 사고의 가능성도 없애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지하철 내부도 일본에 비해 널찍널찍해서 개방감이 있었고 안내 스크린도 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굳이 앱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안내 스크린을 보는 것만으로 현재 역과 다음 역을 알 수 있었고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표시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안내도 자세하게 해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에 와서 가장 크게 느낀 일본과의 차이점은 공간의 사용 방법이 참 다르다는 거였어요. 일본은 좁은 공간을 참 잘 활용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효율성을 중시하는 모습이었는데 솔직히 미국에서 온 제게는 천장도 낮고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한국은 같은 아시아의 나라임에도 지하철의 개찰구나 플랫폼은 물론 건물도 거리도 넓고 모든 공간에 여유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시설 하나하나의 이용객을 위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게다가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와이파이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공공 와이파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했는데 연결도 잘 안 되고 겨우겨우 연결이 돼도 너무 느려서 있으나마나 해서 이용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와이파이는 무료인데도 팡팡 잘 터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세계 어디에 가도 이렇게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흔하지 않은데 정말 놀랐습니다. 미란다가 그러는데 미국 뉴스에서 서울 지하철은 모든 역과 구간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지하철이라고 소개하는 걸 본 적이 있다던데 이건 정말 해외에서 크게 보도할 만한 뉴스거리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제게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버스를 이용할 때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카드를 터치해서 버스비를 지불하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버스를 탈 때도 일정 시간 이내라면 무료 환승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일본에선 갈아타는 만큼 요금이 늘어나던데 한국은 버스 시스템도 너무나 대단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교통카드로 버스비를 냈기 때문에 정류장에서 승객들의 요금 지불 때문에 버스의 출발이 늦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거스름 돈을 받거나 해서 정류장에 5분 넘게 버스가 서 있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버스 정류장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정류장에 유리벽이 있는 작은 방 같은 것이 딸려 있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자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어서 너무 시원한 거예요. 한국은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사람까지 생각해준다는 것에 감동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류장에는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큰 모니터가 있었는데 단순히 예정 시각을 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버스의 위치를 파악해서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정확한 시간에 버스가 도착했거든요. 이 버스 정류장에서도 무료 와이파이에 연결이 가능했고 심지어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걸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니 한국은 대체 어떻게 된 나라인 건지 어안이 벙벙했어요. 미란다와 저는 만일 미국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충전하는 동안에 휴대폰을 도둑 맞을 게 무서워서 절대 못 쓸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이런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다들 타인의 물건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미란다가 좋아하는 K-팝 그룹의 굿즈를 사고 점심을 먹기 위해 미란다가 가고 싶다는 음식점으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구글 맵이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빙글빙글 돌다가 완전히 길을 잃은 우리는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일본에서의 경험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를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까지 차별을 당한다면 정말 너무 괴로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 한국 할아버지가 저희에게 다가와서 한국말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마도 길을 잃고 곤란해하고 있는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통했고 할아버지도 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도와주시려는 것만으로 저희는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희를 위해 일부러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 길을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지나가던 젊은 남자분이 한국의 앱으로 저희가 가려고 하는 가게를 검색해서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저희가 구글 맵을 쓰고 있는 걸 보고는 한국에서는 네이버 맵이 편하다며 알려주기까지 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와주려는 모습에 너무나도 감동받았어요. 일본에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이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란다가 가고 싶어 한 음식점은 한국의 삼겹살이라는 돼지고기 구이를 먹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저희가 자리에 앉자 점원이 웰컴 드링크라며 매실 주스를 가져다 주었는데 상큼하며 달달한 맛이 더위에 지친 우리의 피로를 날려주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점원이 추천해준 삼겹살 세트라는 걸 시켰는데 메뉴판에는 영어와 한국어가 함께 적혀 있는 것이 외국인용 메뉴판이 따로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점원이 불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돼지고기를 구워주고 가위로 잘라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구워주는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메인인 고기가 도착한 후에도 쉴 새 없이 작은 반찬들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기를 시켰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반찬이 세트에 포함되는 건가 불안해지더라고요. 일본에서처럼 외국인이라고 더 비싸게 받으려고 이러는 건가 싶어 긴장이 됐어요. 마음을 굳게 먹고 점원에게 물어봤더니 이 모든 반찬들이 메인 요리를 시키면 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메뉴판을 보여주고 우리가 주문한 세트의 가격을 가리키면서 이 가격에 다 포함된다고 걱정 말라고 말해주었어요. 정말 한국은 인심도 넉넉하고 손님에 대한 배려도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싸고 편리하다니 정말로 믿어지지가 않았죠. 미란다와 저는 마음 푹 놓고 즐거운 식사 시간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삼겹살은 돼지고기에서 나온 기름으로 바삭바삭하게 구워졌는데 불판에서 기름이 빠지게 돼 있었고 야채와 함께 먹으니 전혀 느끼하지 않더군요. 점원분이 알려주신 대로 상추에 밥과 고기를 올리고 쌈장이라는 소스를 얹어서 먹었는데 정말 이래서 한국에 가면 꼭 바비큐를 먹어보라고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의 음식점은 일본처럼 세금을 따로 고려할 필요도 없고 메뉴판에 적혀진 금액 그대로 결제하면 돼서 계산하기가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카드로 결제가 된다는 게 정말 좋았죠. 일본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많았어요. 저녁에 사용 가능했던 레스토랑이 점심시간에는 현금 결제밖에 안 된다고 해서 당황했던 적도 있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항상 현금을 지니고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일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친절한 한국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되지 않는 곳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였어요. 불편하게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편의점에서도 신용카드 한 장이면 모든 게 가능했어요. 점원분이 고기도 구워서 잘라주시고 친절한 설명과 배려에 감사한 우리는 극구 사양하셨지만 소소하게나마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팁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미란다에게 일본이 한국보다 좋을 거라고 말한 게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에 와보니 선진국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월은 강산도 변하게 한다더니 제가 알던 친절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의 선진국 일본은 온데간데 없고 새로운 선진국인 한국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최고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나라를 여행해보니 제가 옛날 생각에만 갇혀서 요즘 물정을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을 마치고 온 뒤 저는 더 이상 일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는 다시 한번 여행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미란다와 함께 한국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라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라 불리던 일본이지만 순식간에 그 지위를 잃고 엔저와 고물가로 인해 일본인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몰려드는 외국인 관광객에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하고 팍팍해지는 자신들의 살만큼 마음의 여유도 잃고 오히려 그 분풀이를 외국인에게 하는 좋지 못한 사건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너무나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일반 주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후지산의 전망을 가려버리기도 하고 관광객에게 숙박세나 관광세 등을 따로 부여하는 등 이중 가격제로 논쟁도 일어나고 있죠.
가격이 싸졌다고 품질과 서비스까지 함께 싸진다면 다시 한번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길은 멀고 험난한 여정이 되겠죠. 매일매일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채우고 싶은 감동 다이어리였습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